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바로 웹사이트에서 자주 만나는 리캡차입니다. 인터넷 쓰시다 보면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 누르거나 어떨 땐 좀 이상하게 생긴 글자 입력하고 또 뭐 신호등 그림 고르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이 리캡차가 도대체 뭐고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같이 보면서요. 네, 안녕하세요. 리캡차는 기본적으로는 구글이 만든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를 쓰는 사용자가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 흔히 말하는 봇인지를 구별해내는 거죠. 아, 보시오. 네,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스팸 메일을 막 보낸다거나 남의 계정을 막 해킹하려는 그런 자동화된 공격이 엄청 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프죠. 네, 그걸 막으려고 나온 게 바로 이 리캡차입니다. 예전에 쓰던 방식, 글자 막 비틀어서 보여주고 따라쓰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알죠. 엄청 알아보기 힘들었던 거.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점점 뚫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더 똑똑한 방법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리캡차고, 이제는 전 세계 수백만 개 웹사이트에서 거의 표준처럼 쓰이고 있죠. 그렇군요. 저는 그냥 체크박스 하나 누르는 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기술이 있었네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귀찮을 때도 있지만 이게 또 꼭 필요한 거군요. 네, 맞아요. 귀찮음을 최소화하면서 보안은 지키는 게 중요하니까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클릭 한 번으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그게 리캡자 기술의 핵심인데요. 최신 버전으로 갈수록 더 그런데 단순히 체크박스를 클릭했냐, 아니냐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그럼 뭘 보는 건데요? 사용자의 행동 패턴 전체를 분석합니다. 구글이 가진 인공지능, 그 AI랑 머신러닝 기술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마우스를 움직일 때 그 미세한 속도 변화나 커서가 그리는 경로 있죠? 네네. 또 클릭하기 직전에 아주 잠깐 망설이는 시간이라든지 키보드로 뭘 입력할 때 그 속도 같은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봐요. 사람은 약간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있는데 봇은 그런 걸 따라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웹사이트랑 상호작용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일종의 디지털 지문 같은 거네요. 그렇죠. 디지털 바디랭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분석하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리캡처도 계속 발전을 해왔어요. 그 왜곡된 글자 입력하는 거, 그게 V1인데 이건 이제 거의 안 쓰이고요. 2018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아, 이제 안 쓰는군요. 네, 지금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아마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박스 누르거나 아니면 이미지 여러 개 주고 신호등 찾아라, 횡단보도 골라라 하는 거. 이게 V2입니다. 네, 그게 제일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한 게 바로 V3예요. V3요? 그건 또 어떻게 다른데요? V3는요, 사용자한테 아예 아무것도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도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V3는 웹사이트 뒤편, 그 백그라운드에서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그냥 조용히 지켜봐요. 그리고 0점에서 1점 사이로 위험 점수라는 걸 매깁니다. 위험 점수요? 네, 아주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점수가 낮게 나오고 반대로 어딘가 좀 이상하다, 봇 같다 싶으면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죠. 아하. 그럼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는 그 점수를 보고 이 사용자는 그냥 통과시켜도 되겠다. 아니면 점수가 좀 높은데? 그럼 V2 같은 추가 인증을 한 번 더 시켜야겠다. 혹은 이건 거의 확실히 보시다 싶으면 아예 접근을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웹서핑을 했는데 뒤에서는 이미 평가가 다 끝나 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용자가 테스트를 통과하면 암호화된 토큰이라는 걸 받아요. 임시 토행증 같은 거죠. 그걸 웹사이트 서버에 딱 내면 서버가 다시 구글한테 이 토큰 진짜 맞아요? 하고 최종 확인을 받고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확실히 예전에 막 글자 알아보고 입력하던 것보다는 훨씬 편해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점점 이런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보안은 강화하는 방향, 그러니까 V3 같은 보이지 않는 리캡차, 인비지블 리캡차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죠. 그럼 이런 리캡처는 주로 어떤 페이지들에서 많이 쓰나요? 아무래도 좀 중요한 정보 다루는 곳들이요. 예를 들어 로그인할 때, 새로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 바꿀 때, 아니면 결제하는 페이지 같은 곳.
아,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곳들이군요. 네. 그리고 또 댓글 달거나 게시판에 글 쓸 때, 문의사항 남기거나 설문조사 할 때처럼 스팸 공격받기 쉬운 입력 폼에도 많이 쓰이죠. 이게 또 API 형태로 제공돼서 모바일 앱이나 다른 웹 서비스에도 쉽게 붙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뭐 온라인에서 중요한 작업하려면 한 번씩은 만나는 셈이네요. 그럼 앞으로 이 리캡차 기술은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 뭐랄까, AI가 점점 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면 이런 걸 잡아내는 기술도 계속 더 똑똑해져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건 계속되는 싸움이죠. 창과 방패의 대결 같은 거예요. AI랑 머신러닝 기술이 계속 발전하니까 리캡처의 행동 분석이나 위협 탐지 능력도 당연히 계속 정교해질 겁니다. 봇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은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계속 진화하겠네요. 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2025년부터는 리캡차 키가 구글 클라우드 프로젝트랑 통합되고 일부 유료화 정책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 유료화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더 강력한 기능이나 좀 더 세분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리캡차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평소에는 그냥 또 이거 해야 돼 하고 좀 귀찮게만 생각했던 체크박스 하나에 사실은 웹사이트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역할과 또 엄청난 기술이 숨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그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방패 같은 존재랄까요? 네,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진짜 사람과 기계를 구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점점 더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리캡처 같은 보안 도구는 또 그걸 더 정확하게 가려내려고 하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어쩌면 미래에는 기계와 인간을 구별하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이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증명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